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당의 안철수 죽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중도 개혁을 표방하다 보니까 보수 측과 진보 측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드디어 보수 야당의 공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철수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경로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를 보고 본인이 유일한 야권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 중에 단일화를 하겠다, 빅텐트 뭐 이렇게 하겠어 야권을 어우르는 단일화를 구성해야만 여권을 막을 수 있다, 현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했는데, 이걸 돌려가지고 안철수 본인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말을 살짝 돌렸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사표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여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안철수 죽이기에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특이한 스타일입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것 같고요. 독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쪽하고 조금 그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측과 조금 다르게 전국민 기본소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극진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 뭐 이런 식의 주장, 보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외에 다른 정치인들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이제 왜 그렇게 파악하느냐 하면 이분이 왔다 갔다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보수 측의 위원장을 맡았다가 2016년도에 문재인 캠프 쪽에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1등 공신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친문 세력들이 워낙 그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입지를 펼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명분상으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을 잡은 후에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성향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해보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반대쪽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젊은 뭐 3, 40대 기술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런 생각들을 표출시킬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말 잘 듣는 후보를 찾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좀 거슬리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말을 안 듣게 생겼죠. 그리고 전국민 기본소득 이런 쪽하고는 또 잘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기업가 쪽에 창업, 기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이 가진 그 진보 성향의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데 좀 지장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쪽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이야기할 때마다 대체로 보면 경로합니다.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정인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을 싹 바꿨습니다. 정진석 그 선거대책위원장인가요? 이분이 안철수 대표하고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말을 싹 바꿔가지고 기호 2번 단일화 하자, 이렇게 말을 싹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안철수 비하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하면 좋을지 이야기 안 하고 계속 간만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간철수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살짝 두각시키면서 원래 간 보다가 그만두는 사람 뭐 이런 쪽에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기가 차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다, 중도층이 우리를 밀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반사작용으로 가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 국민의힘에서 꿈먹게는 어떻게든 2등만 하고 있으면 1등이 잘못하면 내가 1등 된다는 이런 아니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여당이 잘못하니까 그 반사 심리로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심리입니다. 여당이 억수로 미운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지지율이 몰리고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잘하는 것도 지불도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주고 싶어요. 거기다가 그 젊은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준석 씨, 안철수 아는 사람은 전부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준석 씨는 박근혜 퀴즈로 알려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보수 발굴해갖고 이제 발탁된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그 김무성 의원이 많이 밀어줬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그 할 때 서울에 어느 군지 모르겠네요. 안철수 후보가 그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안철수 잡겠다고 그 젊은 혈기로 이준석 씨가 대항마로 같이 출마했었죠. 그리고 기호 그 당시 때 그 기호 1번이었습니다. 보수가 그 집권했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그 선거 유세에 가서 등에 막 업어주고 막 난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거 결과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아직까지 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이후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의원 따라서 또 움직이다가 그 박근혜 탄핵 쪽으로 해갖고 갔다가 다시 또 합쳐져 가지고 뭐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목소리 이런 의미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택시 운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아는 사람은 전부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안철수 까기를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알았으면 진작에 안철수 후보하고 서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겠죠. 아직까지 철부지에 어떤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역주의가 일단 배제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당리 당략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좀 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어떤 행정들이 여당이 추구하는 여기에 맞춰져서 그냥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겠죠.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내면 무조건 따라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번에는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장 정도라면 능력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제는 대통령 선거는 아직 안 되더라도 서울시장만큼이라도 능력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려는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문장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경전 뒷부분 끝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안철수 대표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